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티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학 소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인하대학교인데요. 인하대학교는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습니다. 개교 70주년 됐다고 하네요. 올해가 2024년인데 1954년에 개교했으니까 개교 70주년입니다. 상당히 오래됐죠. 인하대학교는 그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 학생 그리고 인근의 수원이나 안양 이쪽에 경기 남부권 학생들도 많이 찾아오는 대학이죠. 왜냐하면 수인선 인하대역이 바로 여기 연결되어 있습니다. 캠퍼스하고. 그리고 인하대병원이 중구 신흥동에 있고요. 그래서 의예과 학생들이 이제 본과는 인하대병원에서 주로 하고요. 용현동 캠퍼스는 나머지 학과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항공우주공학과하고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과는 여기 송도 테크노파크 옆에 인하대학교 항공우주융합 캠퍼스 여기에서 이제 수업을 받습니다. 2학년 때부터 이제 4학년 때까지. 그러니까 인천에서도 지금 캠퍼스가 3개 있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11공구 쪽에 요게 이제 인하대학교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중심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아마 몇 개 학과가 또 이쪽으로 올 줄 압니다. 그래서 인하대학교는 현재 그 용현동과 그리고 송도 캠퍼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집 요강을 좀 보시겠습니다. 입학 정원이 이제 수시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되고요. 프론티어 창의대학이라 그래갖고 자유전공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집단위 광역화에 따른 전공 선택권 강화를 했는데, 프론티어 창의대학이 설립됐는데, 이게 이제 자유전공 융합부, 그래서 이건 유형 1입니다. 대교협에서 발표한 유형 1이고, 단과대학별 융합부는 유형 2가 해당되는데, 대부분 정시로 뽑아요. 수시에서 20명, 문이과 구분 없이 뽑아서 의예과 사범대, 간호학과 제외하고 나머지 다 갈 수 있다는 거고, 또 정시에서는 무려 250명이나 뽑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의예과 사범대, 간호학과 제외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곧 자유전공 융합학부가 많아진다는 건 학생들한테 학과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거고, 고등학교 때 진로에 대해서 확실치 않거나 대학 1학년을 다녀보고 2학년 때 진로 선택을 해도 괜찮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시에서 250명 모집하고요. 그리고 단과대학별 융합학부 또 뽑아요. 그래서 공학 융합학부 131명, 자연과학 융합학부 40명, 경영 융합학부 44명, 사회과학 융합학부 41명, 인문 융합학부 33명. 곧 이게 다 뭐냐면 예전에 학부제예요. 학부제를 이렇게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단 정시의 비중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예과가 신설이 됐다. 아니, 의예과가 이제 확대가 됐죠. 그래서 49명에서 120명, 2배가 넘게 늘었고, 간호학과도 24명 정도 늘었고,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도 2배 늘었고, 2차 전지융합학과도 신설이 됐죠. 그리고 바이오 시스템 융합학부에 첨단 바이오 의학학과가 신설이 됐는데, 요 신설된 거는 입결이 없기 때문에 조금은 변수가 있겠지만 물론 조금은 낮습니다. 그래서 신설학과 가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이 많이 가는 게 학종의 이나 미래인재 그리고 지역균형입니다. 스티가 얘기하는 건 이쪽 지균을 좀 노려봐라. 물론 학교장 추천에 인원 제한은 없지만 이게 그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계 같은 경우는 2개 영역 합이 5입니다. 사탐이나 과탐 한 과목이기 때문에 영어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영어에서 한 2등급 정도 받고, 과탐 같은 경우 3등급 하나 받으면 최저 맞추죠. 그럼 합격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인문 자유전공 융합학부 같은 경우는 합이 6이에요. 3, 3 맞으면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지역균형 정도로 조금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고, 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이나 참인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1020명이나 모집합니다. 상당히 많이 모집하죠. 여기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로탐구 역량이 50%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진로에 대해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고 진로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 이런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나 미래 인재를 노려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논술 우수자 전형은 이게 논술 70%의 학생부 교과 30%에서 논술 점수의 실질적 영향력이 강화됐습니다. 곧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인하대 논술 시험 볼 때 수능 끝나고죠, 용현동 일대가 교통이 아주 마비됩니다. 왜냐하면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다 쓰는 거예요. 다만 의예과는 수능 최저 학력이 있다. 의예과 수능 최저 학력은 4개 영역 중에 3개 영역 각 1등급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1을 맞아야지 수능 최저가 의예과 논술을 합격한다는 거죠. 곧 그 의예 111 맞고 자기 이름만 쓰고 나와도 인하대 의예과 논술 합격이다. 왜? 수능 최저 학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111 맞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의예과 논술은 논술이 아니라 사실은 수능으로 뽑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공과대학입니다. 용현동에 있죠. 항공우주공학과는 송도에서 이제 수업을 받고, 이 중에서 비교적 조선해양공학과가 입결이 좀 낮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요 학과들을 진학하기 위해선 일단은 조선해양공학과로 입학을 한 뒤에 전과나 복수전공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영공학과 쭉 보다 보면 사회인프라공학과가 예전에 토목공학과입니다. 이름이 바뀐 거고요. 건축공학은 4년제고 건축학은 5년제죠. 에너지자원공학과, 반도체 시스템공학과, 2차전지 융합학과, 요게 이제 신설이 된 거죠. 다음에 이제 사범대학인데요. 사범대학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그다음에 사회체육교육학과가 있는데, 아무래도 교사에 대한 그 인지도와 또 재반 여건 등이 예전보다는 안 좋기 때문에 사범대는 지금 그 입결이 조금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작년에 우리 학교에서 국어교육과를 갔는데 요것도 1.89 정도 하니까 가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국어교육과가 상당히 높았는데 지금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은 소신 지원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컴공을 많이 오네요. 학생들이 무려 여기 160명을 모집하는데 이제 컴공 입결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컴공을 직접 가기보다는 다른 학과를 좀 가서,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학과 또는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과,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이런 데 간 뒤에 컴공을 복수 전공하든가 아니면 전과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컴공 자체로만 놓고 보면 1.5 내신 등급 기준으로 1.6 정도 봤을 때 합격권이지 않나,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제 일반고 기준이고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경우는 뭐 2등급이 넘어가도 합격할 확률이 있지만 수시에서, 정시 같은 경우는 일반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이 그 송도가 바이오의 메카이기 때문에 바이오 시스템 융합학과 학부를 해서 인하대, 인천대, 재능대까지 앞다퉈서 이 바이오 생명 관련 학과들을 증설하거나 또는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생명공학과, 생명과학과, 첨단 바이오 의학과, 의학학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도 한번 관심 가지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드론 영상을 보시겠습니다.